일단은 영상을 하나 먼저 이제 보고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업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해만큼 여러분들의 사업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나 회사도 너무 힘들고 요즘 경제도 별로고 해서 내 미래를 위해 좀 더 괜찮은 걸 하기로 했어. 뭐 할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 하려고. 그게 뭐야? 어떤 회사의 제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내가 먼저 써보고 소비자나 사업자들한테 소개하고 그걸 소비하는 그룹을 구축하는 사업이야. 야, 그거 피라미드 아니야? 피라미드가 뭔데? 그 외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있잖아. 아, 니네 회사에서처럼? 거기서 돈 벌려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정말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 먼저 한 사람보다 돈을 더 벌 수 있어. 그래서 피라미드가 아니라고? 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피라미드 회사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유통되는 게 아니라 단지 사람을 모집하면 돈을 주는 회사고, 그래, 그거 피라미드야.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제품이 사용되어지면 돈을 주는 회사라는 차이가 있지. 그래도 피라미드잖아. 어때서? 조직을 그리면 어쨌든 피라미드잖아.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데? 아니, 난 그냥 피라미드처럼 보여서. 네가 지금 일하는 회사 조직도를 그려봐. 어떤 모양이야? 피라미드, 그치? 네가 지금 다니는 교회 조직을 그려봐봐. 어떤 모양이야? 피라미드, 또 걸스카우트 조직을 한번 그려봐. 어떤 모양이야? 피라미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알아. 나는 피라미드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그런데 너 진짜 피라미드 회사에서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미국 노동성과 직접 판매협회 통계를 보면 말이야.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지겨운 일반 직업보다 평균 5배 돈을 더 벌 수 있대. 맞아. 나도 내 일이 너무 지겨워. 그래서 맨날 일 끝나고 로또 사고 있잖아. 인생 역전. 그런 희박한 눈에 네 미래를 맡기지 말고 지금 네 사업 시작하는 게 어때? 근데 사람들이 안 좋게 말하던데. 누가? 사촌 형아가. 그 사람 부자야? 아니, 자기 사업 가지고 계셔? 아니, 그럼 이 분야에서 전문가셔? 아니, 그 형 말이라면 원래 다 믿어? 아니, 별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은 기업이나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안전하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닌데도. 좀 믿을 만한 전문가들은 뭐라 그래? 음, 너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책 쓴 사람 알아? 아니,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하더라고. 너 도널드 트럼프는 아니? 알아. 그래, 그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투자했어. 또 세계 최고의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란 사람 알아? 아니, 이게 자신이 한 최고의 투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넌 그 사람들이 우리 형아보다는 전문가라는 거지? 어, 그래도 난 피라미드는 별로야. 뭐야,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 이해 못한 거야? 아니야, 이해해. 근데 아직 피라미드 같아. 아니, 왜? 몰라, 그냥 피라미드 같아. 그래, 그럼 나 갈게. 잠깐, 너 날 조인시키려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왜? 네가 자꾸 아직도 피라미드라고 하잖아. 그래도 한번 해볼게. 아니, 괜찮아. 너 같은 바보를 사업을 시키느니 차라리 한강물에 뛰어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네, 여기까지 이제 잘 보셨죠? 사실 이 영상이 그냥 뭐
웃으면서 이렇게 이제 좀 가볍게 보기는 하지만, 약간 우화로 만든 거라서 그렇고, 사실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맞닥뜨리는데, 사실 저는 이 영상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우리 사업자들이 당당하게 저는 오히려 면접을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도 너랑 같이 할 마음이 없다. 당당하게 말하고 짐을 싸는 거죠. 그래서 바이를 하고 그냥 이렇게 딱 떠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이제 마음에 들었는데 사실 이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88 올림픽 때부터죠. 사실 미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 이렇게 이제 사실은 시대의 흐름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10년 더 먼저 그리고 일본에서 10년 더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온다라고 하죠. 모든 트렌드가. 그런데 사실 선진국에서 이제 막 네트워크 마케팅이 생겼을 시점에 우리나라가 88년도에 88 올림픽을 열면서 사실 너무 빠르게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과 피라미드의 어떤 변별조차 없을 때부터 그런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피해 사례를 겪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큰 부정이 조금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해를 하시고 사실 필드에 나가시면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처를 크게 받으실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2022년도 뉴스예요.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친 화장품 업체 회장이 작년에 고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2022년 12월이죠. 단 4개월 전에 나온 뉴스인데 의료기 화장품을 팔던 불법 다단계 업체인데 사실은 요즘에 가상화폐 굉장히 이제 뭐 코인 쪽에 사기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뭔가를 투자했을 때, 그 약속한 금액을 돌려주고, 다시 훨씬 더 큰 금액, 뭐 5배, 10배의 큰 금액을 정말 대출까지 받게 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게 만드는 그런 수법을 하는 업체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제 지인들도 그렇게 당한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런 거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 똑같은 거라고 알고 계시고 오해를 하셔서 사실 이런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사장님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뭔가 대응을 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불법 다단계 업체와 합법적인 업체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설명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냐는 거죠.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저는 지금 뭐 그거 다단계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적은 굉장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그 이유는 바로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다단계나 피라미드와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불법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품질의 상품이죠. 저품질의 상품을 굉장히 비싸게 파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일회성 구매로 팔고 끝나게끔 되는 상품이 많습니다. 예전에 뭐 옥장판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굉장히 이제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걸 4,500만 원으로 유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 번 살 수밖에 없는 평생 쓰는 제품이 많고요.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품질이 고품질이죠. 고품질인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매달 매달 재구매할 수 있는 매달 뭐 2달에 한 번 재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을 보통 쓴다는 거죠. 우리가 소비재라고 하죠. 그런 제품을 이제 쓰고 있다는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재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합법적인 업체인지 불법적인 업체인지를 판가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시면 사실은 그 정보 공개라는 란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위 뭐 1%의 수당, 10%의 수당, 판매원 수 몇 명인지, 이 회사의 전체 매출액과 순이익이 얼마인지, 자산이 얼마인지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이 탈탈 타로 정말 먼지 하나 안 나오게끔 모든 정보를 다 올려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좋지 않은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업체들은 올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특별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비자 보호 제도라는 겁니다. 만약에 불법 피라미드에서 내가 뭔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주변에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사실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떠한 손해를 본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어떠한 물건이나
이런 뭐 매니저나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만약에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이것을 반품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에서 사실은 불법 피라미드는요 소비자 보호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한국 특수판매 공제조합이나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실제로 가입이 돼 있고 어떤 예금이 유치가 돼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서 사실 여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 공개 부분을 제가 이제 따왔어요. 여기 사업자 정보 공개라고 해서 다단계 판매 사업자 PM을 검색하시면 사실 이렇게 PM 인터내셔널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회사 정보가 뜨죠. 그래서 합법적인 회사들이 이렇게 정보 공개를 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신생 회사다, 여기에 기회가 있다, 선점을 해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공정위에는 전혀 등재가 되지 않은 회사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을 조금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실제로 PM 인터내셔널 코리아에서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300억 원 정도가 유치가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피해 사례가 있다, 뭔가 환불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 금액을 기반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다 보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의 매출액이 늘면 늘수록 이 어떨까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더 많은 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유치를 해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따르고 있다는 거죠. 합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IMM 트레이닝에서 사실은 이야기를 해줬던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필드에 나가서 뭔가 이런 부정적인 불법적인 회사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께는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알려드리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설명드리는 건 사실 이 유통 구조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트워크를 이해한다는 건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이 마케팅, 어떠한 것을 마케팅해서 유통의 망을 만드는 게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그럼 유통이 어떻게 흘러가는 구조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일반적인 유통 과정에서는 어떠한 물건을 제조를 했을 때 제조업체에서는 이거를 팔기 위해서 광고를 돌리죠. 광고를 돌리고 총판과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 건데요. 사실 제조 원가가 300원이라고 제가 써놨죠. 근데 예전에 어떤 제가 강용석의 무슨 화장품의 진실 이런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대기업이에요. A사, 뭐 땡. 여기에서 이제 아이섀도우를 거의 10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그게 제조 원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제조 원가가 100원이었어요. 100원을 그렇게나 비싸게 이제 판매를 했었던 게 사실 TV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저도 '이 정도까지 유통 거품이 있나?'라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반적인 유통 과정에서는요. 이 중간중간에 유통업자, 광고업자, 총판, 도매, 소매 이 모든 분들이 사실 그만큼 돈을 벌어가잖아요. 그런 거품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 구조는요. 사실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소비자들이 점점 똑똑해지는 거죠. 그리고 정보가 점점 공유가 되는 우리 인터넷이 굉장히 활발하게 정보 공유를 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똑똑해서 이제 중간 유통 과정이 조금씩 빠진 홈쇼핑이나 인터넷 상거래가 사실은 발달을 하게 됐죠. 그 과정은 제가 뺐어요. 그 과정에서 조금 유통이 거품이 조금 빠지는 과정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최근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 과정은 그런 모든 과정이 빠져 있는 거죠. 광고, 총판, 도매, 소매 모든 게 빠지고 오히려 여기에 들어가던 거품으로 이제 나가던 비용을 제조 원가, R&D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사실 제품력을 훨씬 더 끌어올리고 그 고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거래 판매 방식으로 바로 다이렉트 셀링을 하는 게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소비자가는 오히려 더 이제 저렴해질 수 있는데 제품 자체는 훨씬 더 고품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 구조를 명확하게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PM 역시나 광고를 하거나 백화점에 입점돼 있지 않지만 사실 그 어떤 제품보다도 굉장히 고퀄리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품의 유통 마진과 광고비를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환원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법적으로 정의된 정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죠.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환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지금은 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도 있고 부업으로나 전업으로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조금 덜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이미 예견한 미래학자가 있었어요.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사실은 부의 미래라는 굉장히 두꺼운 이 앞으로의 미래를 예견한 책에서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처음 쓰게 됐는데요. 여기 써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앞으로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것이다. 주식시장, 투자자, 방송 매체가 프로슈머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지만 선진 제조 방식이나 틈새 마케팅, 고도로 숙련된 지식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한국, 인도, 중국과 미국이 쇠국이 될 것이라고 이제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소비자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자처럼 이익까지 창출하는 소비자가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프로슈머죠. 그래서 프로슈머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사실은 국내 대학 CEO의 석박사 과정에도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과정이 다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는 굉장히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대학들이 아니라 중앙대나 건국대학교 이런 곳에서 석박사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이지 않은 사실 일이라면 이런 거를 대학교에서 이렇게 유명한 대학에서 사실은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판단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의 네트워크 마케팅, 빌 게이츠도 사실 굉장히 추천을 하고 있죠. "난 컴퓨터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성공한 스티브 코비 이 작가 역시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구현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경제의 더 발달을 위해서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천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믿지를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훌륭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근데 영국 총리가 한 말이 특히 여성 인력의 전반적인 반영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히려 훨씬 더 선진국에서 많이 추천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이란 책에서도 사실 앞으로 다가오는 천조의 시장 자체가 웰니스 산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표는 넣지 않았지만 국내 건기식 시장의 규모가 사실 굉장히 확장을 크게 하고 있어요. 작년에 25조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25조. 25조에 여러분 1%만 돼도 사실은 어떤가요?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러한 현실이 굉장히 빠르게 더 5 년, 10 년을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웰니스 산업이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원하는 사실 산업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꼭 나이가 드시고 아픈 분들만 드시는 게 아니라 젊은 분들도 내가 건강한 웰빙을 추구하기 때문에 막 바디 프로필도 찍으시고 자기 몸을 굉장히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삶과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소비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폴 제인필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으로 사실 3번이나 이미 지냈고 이미 천만장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이루신 분인데도 웰니스 제품과 서비스를 제조하는 것보다 유통시키는 일에서 굉장한 사업적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옆집 아줌마 뭐 누구 그냥 아시는 분 이런 분들의 이야기로 아 그거 뭐 네트워크 뭐 말이 네트워크이지 다단계던데 뭐 하면 망하던데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이미 입증되고 검증된 정말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사실은 진행을 하신다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전문가들이 한 이야기를 토대로 한 것처럼 실제적인 비율도 미국의 백만장자에서는 50만 명 중에서 20%가 사실 네트워크 마케터라고 이미 해요. 그리고 미국 여성의 억대 연봉자의 85%가 네트워크 마케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죠. 무슨 이렇게
결혼의 듀오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높은 링크를 받는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되게 이제 명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다이아몬드 이상 직급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그만큼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실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실은 이제 진정한 가치는요. 제가 이 책을 어디서 발췌를 했냐면 그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이 있어요. 부자 아빠의 어, 그 비즈니스 스쿨의 첫 번째 가치, 네트워크 마케팅의 첫 번째 가치라고 2장에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이 어떤 것일까? 처음 읽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뭐 돈 1,000만 원 벌 수 있어. 뭐 2,000만 원 벌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첫 번째 가치라는 게. 그 첫 번째 가치는요. 돈 때문이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는 실제 사업에서 최고 자리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최고의 위치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과를 내지 못한 사람은 실질적인 선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통적인 우리가 뭐 대학원의 어떤 뭐 경제학 뭐 교수라든지 물론 뭐 제가 교수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무슨 작가라든지 내가 굉장히 큰 돈을 벌거나 뭐 부자가 되거나 어떤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런 책을 쓰거나 뭐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들 하죠. 그래서 전통적인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 사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론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전통적인 비즈니스계의 교육자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교육자들만큼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또 그만큼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정말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이제 좋은 교육을 하는 곳에서는요, 비즈니스 주제를 보통 이런 성공에 대한 태도, 리더십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사람 관리 능력,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자신감 결여의 극복, 거절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 돈 관리 기술, 투자 기술, 책임 능력, 시간 관리 기술이라는 이런 모든 주제들을 사실은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왜냐? 이런 것들을 이미 극복하고 해내서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에게 이제 배움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큰 가치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 역시 말하죠. "나는 2번의 사업 실패를 겪고 나서 내 영혼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업가의 영혼을 두 번이나 실패를 하고 나서 길바닥에 나앉아서 부부가 길바닥에 나앉아서 그때 사업가의 영혼을 발견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15억 감당해낼 자신 있으신 분 계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그 정도의 감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가 최대한 없지만 나의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비사분면의 편안함과 자신감을 얻기까지는 15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15년의 시간. 그런데 이 책에서도 최소한 5년 정도는 완전히 너의 DNA가 성공자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5년 정도는 생각을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실패에 대해서 예민하고 뭔가 한번 실패를 하면 안 될 것 같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진정한 승자는 실패를 승리하는 과정의 일부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어떤가요? 실패를 장려하죠. 실패를 막 하면 오히려 축하해요." 막 이러면 '처음 보는 사람은 왜 저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실패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낌이 없죠. 당연한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파트너들이 뭔가 "이렇게 결과가 안 나왔어요." 뭐 이렇게 속상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겠고 더 배우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정한 가치는 사실은 나를 재건하는 일이라는 거죠. 나 자신을 완전히 재건을 하는 일인데 그중에서도 이 정신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이 4 가지 모두가 명확하게 재건이 되면요. 사실은 내가 공기그룹장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뭐 다른 일을 해도 난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곳에서 다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PM만큼 리스크 없이 빠르고 쉽게 성공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감정적인 부분이 사실 우리가 자라나면서는 이렇죠. 학교에서 어때요? 공부 못하면. 너 그렇게 공부 못해서 꼴찌해서 어떡할래? 너 대학도 못 가고, 뭐, 이러면서, 너 돈도 제대로 벌 수 없는, 돈도 잘 못 벌고, 막 연봉 낮은 직업 가지고 이렇게 되면 너 진짜 힘들어. 이렇게 뭔가 오히려 감정적으로 되게 이제 불편함을 주죠. 사실 두려움을 주죠. 그런 이제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그런데 사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는 이 실패에 대해서 부자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한 과정이고 더 성장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오히려 치열업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바뀔 수 있는 거고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제가요, 다 커서까지 자전거를 못 탔어요. 어렸을 때 아빠가 저를 너무 귀하게 키우셔가지고 무릎에 상처 나는 꼴을 못 보겠다. 그래서 저에게 자전거를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탈 줄 몰랐는데 전 너무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배우고 싶은데 처음 배울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제 자전거를 산 거예요.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들 어린이날 자전거를 사주면서 저도 같이 자전거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배우는데 처음에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어렵더라고요. 너무 이 중심을 잡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참 이렇게 막 여러 번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 배우고 한 두세 번 몇 시간 배우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편안하게 타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또 1년을 타질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타니까 어때요? 바로 그냥 그 1년 뒤에는요. 다시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라 한동안 안 했는데도 바로 다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신체적으로 배우는 거는요. 처음 배울 때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게 내가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노력과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한 번 나의 신체적으로 적응이 되면요. 그거는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실 제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여기는 PM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N사에서 제가 열심히 굉장히 이제 7년 동안 일을 했었고, 그때 저는 이런 많은 부분에서도 또, 정말 내가, 이 나의 시간을 온전히 쓰고 집중하면서 일하는 법을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 뭐 3건의 미팅, 5건의 미팅, 이런 것들을 막 진행하고 빠르게 집중해서 하면서도 힘들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 나니까 그때 처음에 할 때는 막 너무 힘들었지만 그게 이제 적응이 되고 나서는 이제 쉬었죠. 그러고 나서는 PM에서는 뭐 정말 두세 건 미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껌인 거예요. 그냥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오히려 소비자들이나 파트너들은 그렇게 매일같이 막 세네 건의 미팅을 하면은 힘들지 않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죠. 바쁘게 제가 이제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이미 나의 신체적으로 그 정도의 일의 강도는 이제 아무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황당 사장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받으면서 아우 내가 미친 거지. 바빠 죽겠는데 약속을 또 잡고 내가 미친 거지. 막 이렇게 안 잡으면 되는 건데 내가 계속 그렇게 잡고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웃음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았기 때문에 이분은 원래 자신의 사업을 속눈썹 그 원장님으로 일할 때도 하루에 8, 9명 건을 막 쳐내는 분이었어. 앉아가지고 8, 9시간을 그냥 막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노동은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어떤 내가 치열하게 살았던 것들이 신체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나를 재건하는 일이 저는 굉장히 이제 맞다라고 보는 거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그런 것들을 서로가 또 응원을 하고 함께 열정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변화를 더 이제 손쉽게 할 수 있고 나를 재건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좀 보여지고요. 또 정신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말 가치와 비전은 직업을 바꾸는 것 그 이상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계밖에 몰랐을 때 직장인의 세계에서는 어 굉장히 직장인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사장님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뭐 어떤 거예요? 뭐 피자집, 치킨집, 갈비집 뭐 이런 사장님이죠. 내 사업이라고 알고 있지만 보통은 자영업이죠. 이런 자영업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시고 자영업을 하시다가 자영업이 다시 또 어려워지기도 하고, 직장인으로서 일거는 모든 재산을 또 잃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삶들을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은 이 자영업의 분면이 아닌 사업가의 분면에 있죠. 내가 한번 만들어 놓은 나의 자산을 돈으로 바꾸는 권리 수입을 받는 사업가의 위치로 완전히 사분면을 넘어가는 것이죠.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분면 자체, 나의 소득의 형태 자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롭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우리 세이셸 월드 투어 같이 다녀왔잖아요. 우리 사장님들. 우리 조민수 사장님도 같이 가셨고, 김영현 사장님, 황다현 사장님, 뭐 정순인 그룹장님 다 같이 갔는데, 우리 진짜 신나게 놀았잖아요. 그쵸? 가가지고 엄청 신나게 놀았는데, 근데 이제 열흘이 저의 공백이었죠. 열흘이 저의 공백이었고, 제 파트너 두 라인, 가장 이제 막 또 열심히 하는 두 라인의 공백이 있었어요. 긴 시간 동안. 그런데 사실은 저는 제 PM을 진행한 1년 2개월의 시간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찍었거든요. 세이셸에 갔다 온 그 달. 제가 정말 N사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사실 전체 매출이 3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었던 것 같아요. 전체 매출이. 그런데 거의 그 7배 정도가 되는 매출을 찍었어요. 지난달에. 그래서 제가 진짜 놀라운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자영업의 형태였으면 만약에 이게 가능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분면을 여전히 저도 노력하고 더 만들어야 되지만 사분면을 이동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정말 확실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점점 더 느끼게 되실 거예요. EVP가 되시고 PT가 되시고 물론 저보다 더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 더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 수입을 만들어 나가는 그 가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딱 이거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권리소득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또 가능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버리지 많이 얘기하죠, 제가. 이 레버리지가요. 나의 시간, 뭐 나의 에너지, 나의 돈,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다 뭔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시간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까지도 모두 곱셈으로 올 수 있다면 사실은 훨씬 더 내가 빠르게 치고 나갈 수가 있겠죠. 빠르게 나의 자산과 이런 영향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냥 이 표 하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리더 5명을 후원을 해서 이분들이 그룹을 만드는 거를 도와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CL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PT가 5라인이 나오면 난 CL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쇼더 플랜이고 이게 레버리지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단계에서 5명의 리더가 포진이 돼 있다. 그렇게 된다면 2단계에는 몇 명이 돼요? 25명이 되죠. 3단계는 125명, 4단계는 625, 5단계는 3125명이 됩니다. 여기까지 뭐 그래 뭐 곱하기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1단계에서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서 3125명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6단계가 과연 몇 명일까요? 저도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단계는요. 갑자기 3,000명에서요. 15,625명이 돼요. 15,000명. 바로 우리가 물론 리더십 보너스를 받지만 내가 일단 6레벨 보너스를 받잖아요. 6단계로 받잖아요. 예, 그렇게 사업자 소득을 받았을 때요. 이 1, 2, 3, 4, 5단계를 다 합친 것보다 다 합치면 4,000명이 채 안 되거든요. 3,9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6단계의 레버리지가 돼서 15,625명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힘이고 함께하는 힘이고 확장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휴가 플랜에 물론 있어요. 그리고 곱하기 좀 산수 잘했어요. 그래서 곱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론이냐 실제냐의 차이인 거죠. 이론은 물론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사실은 저는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음. 없는데 제가 PM을 오고 나서 PM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란 거는 이번에 세이셸 월드 투어를 이제 가면서 그
호전 반응 책을 이제 쓰신 홍동주 작가님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다른 뭐 이제 그룹장으로서 하시는데 그분께서 와이프가 이제 CL이시고 파트너인데 CL이시고 본인이 상위 스폰서인데 IMM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IMM일 때는 우리가 이제 5단계까지 봤죠. 5단계까지 이렇게 봤는데 5단계까지 6레벨을 받았을 때 300만 원, 35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VP가 되셔서 6단계까지 6레벨을 받으니까 갑자기 1,500만 원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PM에서의 레버리지의 법칙은 실제하는구나.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게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고 또 PM은 지금 이제 굉장히 연차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더 이제 펼쳐지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1년 2개월 전이기 때문에 한성주 그룹장님 제가 이제 가입을 좀 미뤘어요. 처음에 미팅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한 번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었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입을 미팅을 하고 나서도 조금 미루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씩 결단을 하면서 한성주 그룹장님께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회원수가 몇 명이세요? 저는 알았거든요. 비즈니스는 넘버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수는요, 또 그거는 매출인 거고, 그거는 얼마나 내 사업이 크게 확장되어 가고 있느냐를 알았기 때문에 회원수를 물어봤었어요. 근데 한성주 그룹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4,00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되면, 20명 늘었네! 자랑하시면서 또 캡처해서 보내시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4,000명, 4,000 몇 명이었는데, 지금 제가 엊그저께 지난주 일요일에 같이 이제 PT이상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나 지금 몇 명인 줄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에요?" 1년 2개월 지났어요. 고작 4천 명에서 23,000 명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내가 물어봤을 때 4천 명이었는데 1년 만에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진짜 PM에서는 레버리지라는 것이 실제하는구나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다.' 진짜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했습니다. 새로운 백만장자는 웰니스 산업에서 탄생을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PM이 이렇게 대단하게 레버리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PM이 대단한 제품과 보상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PM의 위치는 점점 더 확립이 돼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7월에 정식적으로 발표가 되겠지만 미리 이렇게 언지가 되었죠. PM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3,700억에서 5,500억 원을 작년에 이제 매출을 달성하고 올해 이제 3위로 랭킹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확실한 정보고요. 그렇게 돼서 사실은 우리가 이 건기식 시장에서 1위를 계속 향해서 가고 있죠. 근데 제가 세이셸 가서 이제 에이펙 리더 미팅을 참가를 하면서 두 번째 에이펙 리더 미팅이었어요. 그래서 롤프 소로그 회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이펙 리더 미팅 참가하기 전에는 항상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건의할 게 있으면은 미리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라."라고 이제 문자가 오는데 그중에 이제 한 리더 사장님께서 건의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건기식 시장도 좋지만 화장품이나 다른 거를 뭐 이렇게 판매를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를 어떤 사장님께서 하셨어요, 리더 사장님께서. 근데 롤프 소르그 회장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했죠.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NTC다. 이 NTC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기식 시장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넘버 원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하고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장이 돼 가고 여기에 써져 있죠. 여러분은 황제가 될 것이다." 오히려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롤프 소로 회장이 30년 전에 PM을 처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 이 회사를 세우고 이제 키워 나가실 때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처음엔 잘 나가다가 이렇게 하나 두 개의 물품을 확장을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확장을 시킨 회사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대다수는 정말 80-90% 이상이 없어졌다는 거죠. 망했거나 제자리에 있거나 아무튼 그 성장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회사들이 됐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PM은 어떻냐?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했고 이 NTC를 더 발전시키고 발전시키고 발전시켜서 사실은 이렇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건기식 시장의 최강자가 사실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롤프 소로그 회장님의 그 정말 눈빛, 강렬한 눈빛과 이 확신
보고서 다시 한번 이 PM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서는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은 하실 수 있겠죠.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하지만 저는요, 이 사업에서 정말로 내가 꾸는 꿈이 크다면 직접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꼭 한번 들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VP 윈터 리더십에도 도전하셔야 되고 월드 투어에도 그래서 도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VP면 사실은 아주 끝점 CL까지 봤을 때는 네 번째 단계 직급인 거잖아요. 10단계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완전 최고의 직급 뭐 이렇게는 아닌 이제 중간 리더의 직급인데 그래도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하면서 사장님들께서 이 비전을 마음속 깊이 담으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직접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꿈꾸는 것도 훌륭하지만 꿈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더 훌륭하다. 신념도 강하지만 신념에 실행을 더하면 더 강하고 열망도 도움이 되지만 열망에 노력을 더하면 무적이다. 제가 오늘 강의한 걸 듣고요. 진짜 PM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도 PM의 비전을 느끼고 마음속 깊이 뭔가 더 열정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뭔가요? 결국에는 그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의 꿈을 대신 이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해내야 되는 사람은 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 실행, 노력, 이런 것들이 저는 꼭 따라오는 정말 멋진 사업가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도 도전과 도전입니다. 저도 5월 SP 도전하고 있고요. GP 올해 하반기에 도전한다라고 제가 발표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모두가 이 PM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PM이 특별한 비즈니스고 비전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